오늘은 임대를 놓거나 또는 임대에 들어가서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연체 관리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아파트 세입자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못 낸다면 결국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라면 반드시 친절한 생활 연구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세요. 돈 되는 공짜 정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오늘 전해드릴 정보는 평소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내가 겪을 수도 있는 연체 관리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 집에 내가 살 때 관리비를 연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통상적으로 3달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독촉장을 보내고 4달이나 5달이 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 내용증명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집으로 배달이 되겠지요. 그래도 계속 관리비를 연체하게 된다면 관리사무소에서는 관리규약에 있는 단전이나 단수를 하거나 법적으로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법적 청구를 하면서 내 집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비를 연체하고 몰래 이사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내가 이사 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또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지 않았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3달이나 4달 연체하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액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며 이렇게 되면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돌아와서 내가 임대를 놓고서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모든 세입자는 자기가 사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는 각 세대가 임대인지 소유자인지 항상 파악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을 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여기서 입주자 등이라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 즉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등이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함께 의미하는 것이고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의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도 함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용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입주자란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용자란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용자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용어 정의를 종합해 보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규정은 이러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내가 임대를 놓았기 때문에 임대를 놓고 있는 기간의 관리비는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대를 놓은 순간 관리비는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내가 사용하지도 않은 임차인 관리비를 내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선관리소에서 연체된 세대의 소유자에게 연락을 해서 선생님이 소유한 주택의 관리비가 연체되고 있으니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혹시 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관리비가 연체되었다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막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주된 대사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소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자와 사용자 중 누구에게나 관리비를 받으면 되고 납부 의지가 없다면
그 주택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사연 한 가지를 소개하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200인 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오자마자 월세도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금세 보증금을 다 까먹은 상태가 되었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도 힘들었지만 나중에 밀린 관리비까지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너무 적은 보증금이 왜 위험한지 알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관련 판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산지방법원 2019년 8월 23일 선고 2017 나의 6433 판결입니다.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이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로부터 관리비 체납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관리비 체납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통지를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매월 피고 소유 아파트에 관리비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 해당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체납 관리비 납부 고지서가 도달했다고 판단되고 소유자가 이를 실제로 수령하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통념상 아파트 관리소는 매월 말일 관리비 청구서를 우편함에 투입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했다면 소유자가 이를 보았거나 보지 못했거나 상관하지 않고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임대료를 정산액이 주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체납된 관리비가 있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아파트를 임대 놓은 사람의 입장으로는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해당 동호수에 관리비가 연체된 것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 기간 동안 본인이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관리비 속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 다음에 한 번 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쉽게 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이나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